약간 틀려요. 프로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각도로 보시면 모델링이 틀어져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링은 이렇게 90도로 꺾은 다음에 형상을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로테이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형상을 한번 돌려봤지 않습니까? 그 기능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기본적으로 변환이라는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조그만 사각형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로테이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형상을 돌려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X축으로 90도, 자, X축으로 이 영상이 이렇게 90도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X축입니다. 확인 누르시고 임의의 포인트 클릭하셔야 되겠죠. 어느 축을 기준이든 임의의 포인트 클릭.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합니다. 객체 선택, 엔터. 이렇게 돌아왔나요? 등각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Z 방향으로 형상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설계 작업할 때 등각도를 가장 많이 보는 이유는 축의 방향을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중심점은 임의의 포인트 잡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0도를 돌렸으면, 자, 2D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형상도 원점을 잡아야 되는데, 3D에서는 원점을 잡으려면 모재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D에서도 모재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재 설정을 하시는데, 모재 지그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서 이번에는 Z 최소값을 아무것도 주지 말고 전부 다 0으로 주겠습니다. 왜냐면 엣지캠은 자동적으로 3D 모델링을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모재 설정을 체크를 해두시면 이 사각 테두리에 전체를 다 싸게 됩니다. 바로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재 렌더링 클릭해 보시면 체크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좌측 하단의 이 원점이 엣지캠의 중심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변환 아이콘 많이 사용해 보셨죠? 이제 트랜스레이터를 가지고 다이나믹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체크하시고 확인. 이번엔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전체 드래그를 할게요. 자, 전체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하신 다음에 선택했기 때문에 엔터. 그리고 좌측 하단 이 부분 스냅 잡히는 부분에 모서리 한번 클릭하시면 사각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죠. 지금 모델링이 안 보이실 거예요. 원점, 엣지캠 원점도 안 보이실 겁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있죠. X키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좌표 입력 창이 나옵니다. X키 안 눌러주시면 한글입니다, 지금. 그리고 0, 0, 0 입력하시면 엣지캠의 원점으로 내가 방금 잡은 포인트가 옮겨지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지금 임의의 이 형상은
도면을 보고 3D 작업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X, Y, Z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작업을 하셨더라면. 왜 만약에 다른 모델링을 불러왔는데 이 모델링의 치수가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면 거리 측정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 측정 아이콘 클릭하시고 스냅으로 잡혀야 됩니다. 스냅으로 노란색으로 박스로 잡히는 포인트 클릭, 오른쪽에 클릭. 그러면 좌측에 X는 120이라는 디스턴스 120이라는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치수는 우선 X축으로 120이라는 사이즈가 생성이 된 거고, Y축도 한번 재볼까요? Y는 80입니다. Z축 한번 재보세요. 37입니다. 그러면 이 형상을 내가 가공을 싶어 한다 라고 하시면 최소 120에 80에 37mm의 소재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형상은 소재에 따라서 아니면 도면에 따라서 스케일에 따라서 축소하거나 확대도 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 이렇게 치수를 알았다라고 우선 하시면 우선은 디자인 모드에서는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공 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밀링 똑같이 프로 CNC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 3D 모델링은 조각처럼 가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황삭, 정삭, 잔삭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삭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치면 거칠 황자를 써서 거친 부분을 가공한다는 뜻으로 황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삭을 작업을 다 해야지만 정삭으로 바로 작업을 할 때 공구의 부하라던가 힘이 받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황삭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황삭 작업은 전에는 슬롯 가공을 했지만 이번에는 여기 황삭 자동 가공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삭 자동 가공 아이콘 클릭하시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뭔가를 선택하라는 모양이죠. 이 중간에 있는 형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이 형상을 가공하려면 이 형상의 영역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황삭은 여기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황삭 나온 데이터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지만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창이 뜨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황삭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삭 방법은 상하향, 공구 직경은 30%, 그리고 여유량은 0.3, 그리고 모재 선택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 쪽에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 탭에서 설정을 다 하셨으면 이번에는 공구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 속도는 1200으로 하겠습니다. 접근은 800, 회전 속도는 16000, 공구번호 1번, 2개, 3. 6파이 보랜드밀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이 공구 라이브러리는 설명하는 데만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이거는 연습 때 오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정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깊이 설정 가보시면 안전 높이는 10mm로 주겠습니다. 원점에서 10mm죠. 그리고 시작 높이는 5mm.
그리고 가공 깊이는 제로로 그대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 절임량은 3mm. 이 가공 깊이는 이 제로가 여기에 제로를 원하는 건 여기에 제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엣지캠의 공간상에서 공간에 어떤 모델링이 있다 그러면 이 모델링의 가장 최저점, 이 모델링의 최저점은 여기겠죠. 여기를 제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깊이를 제로로 인식해도 일반적인 모재 선택에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이 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이 허공, 남은 살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가공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셨으면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뭔가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좌측 하단을 볼까요? 모재 선택이라는 글씨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이 라인 쪽으로 가져가 보시면 노란색으로 바뀌시죠. 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이 라인에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라인이 외곽으로 다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한번 누르시면 툴패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사이즈가 크고 공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툴패스가 나오는 시간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툴패스 길게 나왔죠? 자, 그러면 가공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가공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툴패스가 이 바닥까지 나와 있어요. 이 바닥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가공 시뮬레이션에서 이 바닥까지 가공하는 걸 기다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2차원적인 가공 형상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나오지만 지금 이런 3차원적인 형상을 가공 시뮬레이션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 시뮬레이션이라는 옵션이 따로 또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가공 시뮬레이션 창 끄시고 가공 시뮬레이션 창 끄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공 시뮬레이션 옆에 있는 고속 시뮬레이션 클릭하시면 똑같은 창이 어떻게 보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스타트를 누르시면 가공하는 속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빨리 가공한 형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씩은 느려요. 어떤 분은 빠를 수가 있고 느릴 수가 있지만 저는 여기 토글 스피드 컨트롤이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느리거나 이렇게 줄이거나. 토글 스피드 컨트롤 클릭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이 속도 제어를 하기 전에 이미 가공이 끝났네요. 6파이 브랜드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했을 때 황삭 작업은 가공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황삭 작업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삭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정삭 작업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상 가공과 평행 가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형상 가공을 한번 해볼게요. 황삭 가공 바로 옆에 있는 형상 가공입니다. 형상 가공 아이콘 클릭하시고 또 뭔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가공 형상 선택, 엔터. 이번에는 황삭에서는 가공 영역을 선택하지 않고 모재 설정이 있지만 이번에는 모재 설정이 없기 때문에 가공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 아까 녹색을 더블 클릭해서 외곽 바운더리 잡았는데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더블 클릭해서 잡으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시면 형상 자동 가공의 창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황삭 가공에 설정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삭 방법은 상하향 그대로 놓으시고 여유량은 정삭이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구경 보정은 사용 안 하겠습니다. 3D에서 공구경 보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지름은 아예 주질 않을게요.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전체를 다 설명한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쪽으로 가보시면 공구 똑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조각기에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구는 똑같이 1번 공구 직경 6에 3파 이걸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재를 하나 딱 물리고 나서 조각기에 공구 하나만 세팅을 하면은 황삭 정삭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공구 설정하시면 깊이 설정해서 이렇게 치수를 주게 됩니다. 안전높이 10과 가공 시작부터 5는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항상 안전높이는 10이다라는 거는 외우시는 게 나을 겁니다. 머신센터에서는 틀려요. 머신센터는 Z값 높이가 250mm가 넘기 때문에 보통은 50mm에서 60mm 더 크게 주는데 조합계에서는 안전높이 10mm만 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안전높이의 뜻이 뭘까? 가공 시작 높이의 뜻이 뭘까? 궁금하시면 마우스 커서를 그쪽으로 가져가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형상에서 이 높이, 시작 높이는 딱 가공이 되는 시점, 가공 깊이 어디까지를 가공할 것인가, 그리고 절임량,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절임량입니다. 스칼라 높이는 그냥 그 설명 제외하겠습니다. 자, 형상 자동 가공 이렇게 깊이 설정까지 설정하였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라인이 옆쪽에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형상 가공 쪽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상 가공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시뮬레이션을 하셔도 되고, 가공 시뮬레이션 한 번 더 보시면, 고속 시뮬레이션이죠. 이제는 아까랑은 틀린 측벽 정사까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계단이 졌었죠. 이 부분이 이렇게 계단이 졌었는데 지금은 옆쪽만 굉장히 반듯한 형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컴프리슨이라는 기능인데 요 아이콘 클릭해 보시면 파란색과 녹색이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이 녹색 부분은 정삭이 끝났다라는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은 치수가 남은 부분입니다. 마우스 1번 버튼을 가지고 파란색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요 밑에 쪽에 얼마만큼이 남았는지 치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황상에서 여유량을 0.3mm 남겼습니다. 바닥을 한번 찍으니까 이 바닥이 0.3으로 남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기능 요 아이콘입니다.
되셨나요? 자, 정사까지 하셨으면, 측벽 정사까지 하셨으면 이렇게 저처럼 녹색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지금 형상 가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평행 가공 한번 해볼 거예요. 평행 가공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상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삭, 형상 가공, 그 다음에는 여기 평행 가공. 평행 가공입니다. 클릭하시고 형상 가공과 선택했던 방법이 똑같습니다. 가공할 형상 선택, 엔터, 그리고 외곽, 바운더리, 가공 영역 설정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 후 엔터. 절삭 방법은 상하향으로 하시고 공구 직경은 5%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퍼센테이지입니다. 만약에 10파일을 가지고 공구 직경에 10%를 한다. 그러면 1mm씩이 이동이 되겠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요 폭의 공구의 퍼센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5% 주셨으면 여유랑 공차, 레이스 주지 않습니다. 반지름 값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공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속도 1200, Z 이동속도 800 주시고요. 회전속도는 18000, 공구 번호는 똑같이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깊이 설정으로 가시면 안전 높이 똑같이 10, 가공 시작 높이 5mm로 주겠습니다. 깊이 설정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바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평행 가공을 클릭하니까 이 바닥이 풀패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풀패스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고속 시뮬레이션에서 아까처럼 검증을 한번 해보시면 남은 양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 파란색 화면이 여기 코너 쪽이 남죠. 이 코너 쪽은 6파이 브랜드밀이 다 가공을 하지 못하는 더 작은 코너의 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이 남은 겁니다. 저런 부분들은 모델링을 직접 했더라면 저 코너가 얼마가 남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너가 얼마인지. 가변으로 만든 코너 알이기 때문에 지금 치수가 정확하게 재지지가 않습니다. 노우즈가 1알로 지금 나올 수가 있네요.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구를 가지고 이제는 잔삭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구를 하나를 가지고 이 형상을 하나를 다 완성시키는 데의 시간은 조각기 기준으로 1시간 26분 55초 정도가 걸립니다. 잔삭까지 돌린다 그러면 공구를 이제는 작은 공구로 바꿔주셔야 돼요. 코너가 1알이기 때문에 볼 로우즈 1알짜리 2파이 브랜드밀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이 형상은 완벽하게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수를 완벽하게 설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시면 굳이 이렇게까지 형상이 나오는데 형상 확인만 하시는 데는 공구 바꿔가지고 잔삭 처리를 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잔삭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황삭 가공, 형상 가공, 평행 가공까지 하셨으면 이번에는 잔삭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삭 가공 아이콘 클릭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형상 선택 엔터. 그리고 똑같이 외곽 바운더리 가공 영역 선택 엔터. 이거는 저희 조각기에서 조각 가공할 때 많이 보았던 화면창이죠. 우선은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구 직경 피치는 5%, 이전 공구 직경 6파이 맞죠? 우선은 일반 쪽에서는 상하향 가공 공구 직경 피치를 5%, 이전 공구 직경 6, 여기까지만 설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런 다음 공구 쪽에서 이송속도, 회전속도, Z이동속도 그대로 놓으시고 공구만 공구 직경을 2에 1로 공구 번호를 틀린 공구기 때문에 2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1번과 공구 탭 이 두 가지만 우선은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설정하셨으면 바로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시면 코너 쪽에 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툴패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잔삭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모델링을 인식해서 최적으로 잔삭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툴패스가 나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네, 이겁니다. 저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잔삭까지 나오셨으면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이제는 완벽하게 가공이 되겠죠. 이렇게 잔삭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에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NC 데이터를 한번 뽑아 봐야 되겠죠. NC 데이터는 이겁니다. NC 데이터 출력.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 저는 이번에는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NC 데이터 이름을 하나를 설정했는데 조각기는 공구가 하나가 세팅이 되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6파이의 브랜드밀과 2파이의 브랜드밀 두 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6파이 브랜드밀로만 끝낼 수 있는 데이터를 따로 빼고, 그리고 2파이 브랜드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빼야 됩니다. 공구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으실 거예요. 데이터를 하나하나 빼야 되는 겁니다. 6파이는 6파이대로, 2파이는 2파이대로. 6파이와 2파이가 그 프로그램에 한 번에 합쳐져 있으면 조각기 전용상 공구 하나를 가지고 2번이라고도 인식하고 다 가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작은 공구라고 나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큰 공구를 물려놓고 가공을 해버리면 옆쪽이 큰 반경값만큼 다 먹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공구 이름을 1번으로 설정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확인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자 가공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NC 데이터가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 파일이 저장이 된다 그러면 이 파일을 조각기에 넣고 이제 가공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120에 80에 37이라는 소재가 물려있다는 전제 하에 가공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제 노트북이 사양이 좀 약간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테스트라는 프로그램 안에 보시면 이제 이 프로그램은 오직 6파이 브랜드밀 가지고 이 형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NC 데이터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NC 데이터 출력하시고 이번에는 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 2번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6파이 브랜드밀, 3파이 브랜드밀 이름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고 이번에는 공구 번호를 2번으로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2파이 브랜드밀 가지고만 가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보라색의 툴패스 라인만 돌아갈 수 있는, 이 툴패스만 돌아갈 수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30파이에 100mm 여신상 정삭 4파이볼 이렇게 써있는 게 지금 뒤에 잠깐 보시면 이 소재예요. 인덱스를 가지고 가공할 때 이 파이가 30파이고 길이가 100mm, 그리고 정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삭 깨끗하게 가공하고 공구는 4파이볼을 꼈을 때 여신상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0파이) 그리고 디스크 가공 1파이 플랫, 이건 아주 작은 공구를 가지고 1파이를 가공하면은 디스크 가공이 되는 겁니다. 디스크 가공은 이 소재를 가지고 디스크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가 있고 세팅을 하면은 저 NC 데이터, 이 NC 데이터로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NC 데이터는 디스크 가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디스크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신상 한번 보여드렸죠? 여신상 아까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여신상 데이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축 인덱스를 달아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사축 인덱스 가공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따로 좀 받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이건 안 합니다.